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매우 다양할 수 있죠. 예. 다 예수님 제자인 기독교도 종파가 여러 개 있잖아요. 다 부처님 제자인 불교도 종파가 두 자릿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정신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노동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에서 시작해서 정치인으로, 그것도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대세의 추종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갔던 그런 정치인으로 사셨고, 또한 큰 정당의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을 한 분입니다. 그분의 사회적 삶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하지요. 그러니까 어떨 때의 노무현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노무현 정신을 이해하는 방법도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이 노무현 정신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보고요. 따라서 노무현 정신을 들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각자 자기의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노무현 정신은 의로움과 이로움을 다 추구하는데, 때로 의로움과 이로움이 충돌할 때 이로움을 버리고 의로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노무현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예. 그리고 인간 노무현의 전생애에 걸쳐서 저와 국민참여당 당원들이 주로 보는 노무현의 모습은 3당 합당 합류를 거부하고 지역구도 혁파, 정치 혁신을 위해서 불우한 조건에서 굴복하지 않고 분투했을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이 되어서도 권력을 휘둘러서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을 끝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을 저희 당은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노무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큰 족적을 남긴 정치인은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품이 넓고 사상적으로 더 높고 그리고 실천적으로 더 풍부한 사람만이 온전하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계승할 수 있죠. 우리들 모두는, 소위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 또는 한 인간의 어떤 부분들을 계승하는 거에 불과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적자라는 이런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고, 저는 노무현 정신을 저와 달리 해석하거나 또는 노무현 대통령, 정치인 노무현, 인간 노무현의 어떤 다른 측면을 좋아하는 분들이 노무현 정신을 그렇게 나름 해석하고 개성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저는 지금 국민참여당이 가는 이 길, 참여정부가 남긴 채무를 갚는 것, 노동복지와 아울러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비난받아가면서 대연정으로 엄청난 곤경을 자초하면서까지 시도했던 지역구도에 입각한 소모적 정쟁을 극복하고 정책 경쟁 구도로 우리 정치를 바꿔야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더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이 신념, 이것은 그분이 이루지 못했고 실패한 것이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뿐입니다. 네. 누구도 온전히 이제 걱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그에 이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자 또는 후예 또는 동지라고 하는 분들이 실제 제1야당인 민주당에 많이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정치인들이 계시죠. 이제 아주 쉽게 유 대표님께 여쭤보자면
왜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입당하지 않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네. 그 다른 당에 대한 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 그것 때문에 답하기가 참. 뭐 어떻게든 답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네 참한 처녀가 있는데 너 왜 저 남자한테 시집 안 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이제 내가 그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남자가 전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골방에서 귀속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우물가에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정말 뭐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들릴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애둘러서 이제 개떡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권력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우리들 각자가 편안하게 머물러 왔던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 지지도가 있고 지지자가 있지만 조직 기반이 없는 어떤 정치인이 훌륭한 조직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마땅한 후보가 없는 정당에 결합해서 권력을 가져오는 거요.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방식이고 그 방식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은 이미 우리가 1차 증명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모험, 이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냥 민주당에 입당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진보 정당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생각한 데는 조금 비판이 될 수도 있는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 계신 분들은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리하는 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승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저기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드디어 흥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흥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넘어서자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런 짓을 하지? 라는 느낌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정치인들과 정당의 당원들과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그냥 호불호 없이 구경하는 유권자들 모두가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낡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그런 시도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